Not right now, no. Not a negotiating tool? No, it's not. 자, 취임 후에 그야말로 각종 보복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요. 복수 혈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내부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김 교수님, 네. 취임하자마자 그야말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보복 관세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완전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일단 그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이제 25% 관세를 때렸고 중국에 10%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게 다 뭐 보복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국경을 통해서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이거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그랬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약이 그러니까 펜타닐인데 펜타닐이 너희들 국경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그거 역시 너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중국에게 10% 관세를 부과한 것 역시 이 펜타닐의 재료가 너희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재료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로 와서 우리나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사실 관세라는 것은 이 통상이나 무역 관계에서 사용하는 어떤 정책 도구인데 지금은 이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다른 외교 현안에 이런 지금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휘두르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트럼프는 이 관세를 이 만능 통치약, 만병 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경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 사회나 다른 내부 그 국내에 관련된 이슈를 좀 풀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슈의 경계 영역을 뛰어넘으면서 지금 휘두르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또 특별하게 그러면 트럼프의 이 관세를 때리는 심리가 뭐냐 또 분석을 해보기 위해 심리 분석가를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이상은 교수님. 그동안 뭐 트럼프의 행동 양상이나 심리를 비춰봤을 때 그럼 이 관세 전쟁은 어디까지 좀 예고가 될까요? 아마 이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이제 끝까지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협상 활동이나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 굉장히 유사한 행동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거래를 거래적 사고방식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또는 외교 이런 모든 분야에서 거래를 한다. 그래서 나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순간은 나는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이 무언가 반항하는 다른 이제 의견을 보여주더라도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이제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미국을 위한 싸움을 하는 중이다.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건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확률이 크긴 한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과한 것을 딱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층들에게 무언가 손해를 가지고 오거나 또는 상대국이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끝까지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협상을 할 확률도 높다라고 봅니다. 자, 뭐 보여지는 복수 중에 가장 큰 복수로 지금 관세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 복수가 관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트럼프의 복수 혈전 첫 번째 타깃은 누굴까요? 보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뜨는군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전직 대통령 바이든이 첫 번째 타깃으로 꼽힌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정치적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통틀어서 형사 기소된 사람은 이 트럼프가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은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정치적 보복이 굉장히 일상이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경선이나 대선 이런 경우에서 아무리 헐뜯고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어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패자가 자신의 승부를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네. 축하를 해주면 승자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보내줍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패배를 승복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심지어 네. 취임식도 가지도 않았고요. 예. 심지어 백악관 기밀 문서도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형사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23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형사 기소 다 한 적이 없었는데 네. 왜 나만 형사 기소하냐? 네. 이거는 내가 그동안 4년 동안 그래서 법정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바이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그래서 높죠. 지금 저 쓰레기들 때문에 4년간 지옥을 겪었다 저런 발언까지 네. 내는 거군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보복 암시 발언에 앞서서 이 교수, 그런데 취임식에서 좀 뭔가 의미심장한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어떤 장면이죠? 네, 우선 배런 트럼프가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트럼프 아들. 네, 지금 보신 화면처럼 뭔가 다가가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후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표정이 싹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저기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그래서 표정이 저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독순술 전문가까지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뭔가 은밀하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전 부대통령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전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표정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때요? 예. 첫 번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눈썹입니다. 인사를 나눌 때 보면 눈썹을 살짝 올리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눈썹을 올릴 때에는 내가 깜짝 놀랐을 때 눈썹을 올리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강화해서 전달하고자 할 때, 강조하고자 할 때 눈썹을 올리기도 하고요. 특히 인사를 나눌 때 눈썹을 올리게 되면요, 긍정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난 게 기뻐요라는 메시지를 전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배런을 굉장히 유심하게 살피면서 시선을 맞추는데 동시에 아들인 배런은 전 바이든 대통령 쳐다보면서 굉장히 짧게만 눈맞춤을 가지고 갑니다. 네, 이것이 동양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길게 쳐다보는 것이 뭔가 예의에 어긋나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서양권에서는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그 후에 바이든의 표정에서 이렇게 굳게 다물어진 뒤집어진 U자 입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네요. 저 입술이요. 네, 이렇게 뒤집어진 U자 입술은요, 내가 지금 불쾌감을 느끼고 있거나 또는 고통을 느끼고 있거나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감정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이고요. 굳게 다물었다는 것은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표현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로는 만나서 반갑네라고 인사를 했지만 본인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 불쾌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정, 심리 분석가로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바이든이 굉장히 좀 불쾌한 상황이고 당시에 냉기류가 좀 흘렀다. 그래서 본인은 노력을 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보고자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행동으로 돌아왔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의 복수가 사실 벌써부터 시작된 상황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해고 통보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져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쉽게 해고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것도 복수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일단 그 미국 대통령은 이 연방 검사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사를 갖다 임명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연방 검사의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문제는 종종 이 연방 검사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을 갖다가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지금 연방 정부 이 검사들이 이 해임을 당하는 것에는 분명히 트럼프의 복수 심리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나를 기소한 검사들은 다 해임을 시키겠다 그랬고 특히 이제 잭 스미스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특별 검사예요. 특별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2번이나 기소를 갖다 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밀 문서를 유출해서 말라로하고 별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이 열람해서 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대통령 선거 불복을 했다 그래가지고 2번이나 기소를 갖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취임하면은 2초 만에 잭 스미스를 해임하겠다 그랬는데 취임 전에 잭 스미스가 알아서 모든 기소를 다 취하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꼬리를 그냥 내려버린 거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취임을 했을 때 꼬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2초 만에 해임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같네요. 예. 뿐만 아니라 그런데 뭐 이용주 평론가, 네. 트럼프가 사실 취임하자마자 첫 1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적폐청산, 바이든 때 했던 일들을 싹 다 지워버리겠다, 이거를 행정명령으로 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근데 아예 뭐 집무실까지 싹 다 비웠다고 해요.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바이든 클리너 트럼프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예. 트럼프 백악관 입성하자 땡땡 먼저 되살렸다. 땡땡 무엇일까요? 땡땡 먼저 되살렸다. 뭘까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실까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좀 감히 좀 쉬운 거 좀 준비해 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요. 예. 버튼입니다. 버튼이요? 네. 무슨 저 버튼이에요? 버튼이요. 누르면 핵 날아가는 그 버튼 아니고요. 네. 저 버튼을 누르면 다이어트 콜라가 옵니다. 아, 예.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다이어트 콜라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하루에 무려 12캔을 마신다 그럽니다. 이야. 그러면은 직무를 9시간 보면은 40분마다 하나씩 먹는다는 건데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 백악관의 저 집무실에 저 버튼이 일기 때도 달려 있었고 예. 이번에 자기가 이제 저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저 버튼을 다시 또 만들었다. 아, 예. 예, 바이든 때 저 버튼 없앴었거든요. 아, 네. 저 버튼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자신의 콜라를 쉽게 마시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저 집무실 안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네. 바이든이 걸어놨던 것인데 예. 그거를 이제 싹 치우면서 치워버렸어요. 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앤드루 잭슨 20달러에 있는 얼굴이죠. 예. 저 앤드루 잭슨 그 초상화를 다시 또 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꾸준히 앤드루 잭슨이 제 롤모델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예, 저 사진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도 치워버리고 콜라 버튼 되살리고, 여기서도 좀 성격과 심리, 복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연관 지어볼 수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가 예. 드러나기도 하지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장면은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아, 것이었어요. 그래요? 예. 네, 사람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공간에 확보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적인 요소들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나의 지난 과거의 힘을 되찾겠다라는 심리적 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콜라 버튼이잖아요. 네. 만약에 콜라를 내가 자주 먹고 싶어서 콜라를 버튼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무실 옆 공간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훨씬 더 빠르게 가져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버튼을 눌러서 보좌진이 콜라를 가지고 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본인의 통제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콜라가 단순히 콜라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누르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죠. 아. 즉각적인 통제력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는 다이어트 콜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아이템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아이템이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라든지 구하기 힘든 서민적인 대중적인 아이템이 아니라면 네. 그 간극을 줄기가 어렵겠죠. 근데 다이어트 콜라는 어때요? 굉장히 서민들과 국민들과 일반 사람들과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콜라라는 것을 딱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같아, 비슷해,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네.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들었는데 타깃이 아까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바이든은 뭐가 타깃이 될까요? 자, 우리가 권투 할 때요. 예. 이 권투를 이기려면은 어디를 때려야 될까요? 제일 아픈 데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바이든 제일 아픈 데 누굴까요? 뭘까요? 자, 바로 아들입니다. 아, 헌터 예. 바이든. 이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논란이 많아서 그냥 논란 백화점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뭐 형소와의 스캔들, 그러니까 형이 있었어요. 지금 헌터 바이든의 보 바이든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좀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망인의 형소와 스캔들이 있고 네. 그 와중에 또 어떤 그 여성과 혼외자를 또 낳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물 중독으로 사생활도 입방아에 오르고 그리고 네. 또 자신의 약물 중독 있는 걸 숨기고 권총도 사가지고 그것도 법에 걸리거든요. 네. 워낙에 논란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요즘 그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저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그 에너지 기업에 그 취업을 합니다. 이사로. 근데 그 취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걸 좀 수사하겠다고 조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팔을 걷어붙이자마자 그 검찰총장,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해임이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 바이든이 자신의 압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바이든이 자신이 이제 떠나기 전에 이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좀 사면을 했는데 떠나기 전에. 예, 정작 자기에 대한 그거는 사면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쪽을 파고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본인의 아들을 또 사면을 시켰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래서 뭐 바이든 아들을 좀 건드리기 어렵겠지만 트럼프가 뭐 웃긴 건 자신은 또 사면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이든을 향한 복수를 또 예고를 했군요. 그럼 또 트럼프의 재선으로 시작된 두 번째 복수 열전 그 타깃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요. 보니까 일기 참모가 뜨는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참모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복수의 대상이 됐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가요. 자기랑 일을 하다가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은 바로 그걸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하게 심지어 막 북한도 같이 그랬잖아요. 뭐 예. 그 김정은도 같이 만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옆에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마다 옆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엔 내쳤습니다. 네. 내치고 나서 바로 적으로 돌렸는데 이번에 2기가 트럼프 시작이 되면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존 볼턴 지금 옆에 보이신 저 하얀 그 코스염 가지신 분 네. 저분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저분이랑 저 옆에 있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예. 지금 이란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2018년에 이란 핵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거를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란 혁명 수비대 솔레이마니를 암살을 했거든요. 사실 이란을 거의 묵사발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틈만 나면은 저 둘을 어떻게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암살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호를 붙였습니다. 네. 근데 그 경호를 트럼프가 자신이 이제 취임한 날 바로 경호를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옆에 나왔던 마크 밀리 전 예.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강등시켜버리겠다. 네. 합참의장이 엄청 높은 자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계급을 강등시켜버리겠다. 아이고, 지금 또 이렇게 예. 또 벼르고 있습니다. 뭘 잘못을 해서 저렇게까지 미운털이 좀 박혔어요? 네, 일단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트럼프 임기 말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블랙 라이브 매러라 그래가지고 흑인의 그렇죠.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그 미국의 인권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트럼프가 그거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자 그랬대요. 네. 근데 마크 밀리 저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다 병력을 투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그렇죠. 트럼프한테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예.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 그 마음에 왜 내 명령인데 너 군인인데 왜 군인 내 말 안 들어? 예. 이런 식으로 가서 완전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원래 합참의장의 그 역대 합참의장의 예.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돼요. 아, 예. 그래서 밀리의 그 초상화도 저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오자마자 저걸 국방부 건물에서 빼라. 아. 그래서 지금 저 자리가 빈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텅 비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초상화 얘기를 해서 저희가 네. 또 짧게 짚어보면은 조금 전에 미국 대통령 초상화를 뭐 뗐다 붙였다 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좀 초상화에 집착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아들 부시 초상화 어디로 보냈다? 어디일까요? 어디로 보냈다? 아들 부시 초상화를 자택으로 택배로 보냈다? 돌려보냈다? 아닐까요? 네. 뭘까요? 정답이 뭔가? 정답은 창고로 보냈다입니다. 창고로? 네, 아,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사실은 이 트럼프랑 부시는 같은 공화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시 아들 부시 저 W 부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이렇게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안 했어요. 오히려 네. 약간 조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W 부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백악관에는 역대 대통령들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거나 뭐 이런데 예. 저 WBC의 저 초상화를 창고, 백악관 중에서도 안 쓰이는 방, 그러니까 사실 창고죠. 거기로 이제 옮겨라 그래서 부시의 초상화가 옮겨져 갔다라고 네. 합니다. 그럼 저렇게 초상화를 좀 떼거나 바꾸는 행동들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액자를 떼어버렸다라는 예. 것이 뭐 개인적인 감정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런 모든 행동들은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업적을 기리거나 할 때는 이제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업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니다라는 네.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떼버렸을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리더들의 사진을 치움으로써 해서 과거의 리더들은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이제 대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이제 장점이나 강점들을 약화시키거나 제거를 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강하게 보여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적인 행동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트럼프의 복수 혈전 다음 타깃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깃 볼까요? 네, 다음 타깃은 세계 지도에 물음표가 뜨는군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할지 모른다 이런 뜻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보복에 대해서 우리로도 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관심이에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일단 이 트럼프의 문제는 이 이슈의 경계 영역을 뛰어넘으면서 관세를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한테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은 관세를 더 때릴 수가 있어. 주한미군 감축과도 연계를 시킬 수가 있고요. 뭐 심지어는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과도 연결을 시켜서 관세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나라는 조심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뭐 방위비부터 주한미군 또 관세까지 응징과 보상이 그야말로 공존하는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상과 응징을 굉장히 명확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동맹 국가에서는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협상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심리적 특성 그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윈윈보다는 윈루즈의 거래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다 윈윈을 했더라도 누군가가 더 적은 이득을 가져갔다면 그 사람을 루즈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결정이 늦어지면 이것이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또 보는 그런 습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화를 주도하고 상대방을 컨트롤하려는 그런 성향 그리고 여론을 잘 이해하는 여론을 잘 활용하는 이러한 전략도 이해를 해서 이런 트럼프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모든 관계를 거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협상 전략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듯 보입니다. 근데 이용주 평론가, 뭐 우리가 쭉 트럼프의 복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꼭 복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근을 줄 때도 있어요. 상도 주죠. 아, 그래요? 그 지난해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암살 저격 그 실패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귀에 피를 흘리고 트럼프가 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쌓여서 차로 막 도망가는 그 장면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요. 저 장면. 근데 저 옆에 계셨던 저분 있잖아요. 저분이 이번에 그 경호국장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분 성함이 이제 션 커런인데 저분이 이제 비밀 경호국의 이 새 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트럼프가 상도 좀 많이 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또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트럼프의 리더십, 우리도 또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또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해보죠. 퀴즈 띄워주시죠. 트럼프 백악관에 입성하자 땡땡 먼저 되살렸다. 평론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버튼. 버튼 먼저 되살렸다. 정답을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또 100%,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트럼프의 복수를 주제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